안녕, 닥터 주입니다. 오늘은 돈 미겔 루이스의 Four Agreements, 4개의 약속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 책은 내가 이 팟캐스트 하면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을지 모를 때 꼭 에피소드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소중하고 아껴둔 내용인데, 이번 주에 아이디어들이 이것저것 많아서 스크립트를 3개를 동시에 쓰다가 아직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는 하나도 없어서 내 히든 카드를 오늘 쓰기로 했어. 근데 신기하게도 내 인생에서도 똑같이 이 4개의 약속이라는 책은 내 세이프티넷 같은 존재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여러 개의 길이 내 앞에 있을 때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서 있던 곳에 살짝 괴롭지만 조용히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마음일 때, 삶이 답답하고 버겁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는 아닌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야 할 다른 곳이 정해지지도 않았을 때, 그럴 때마다 내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책이야. 4개의 약속은 고대 톨텍 철학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인데, 톨텍 철학을 내가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톨텍에 관한 책을 한때 엄청 많이 찾아 읽기도 했었어. 톨텍은 고대 멕시코의 철학인데, 내가 사는 삶이 내가 꾸는 꿈이라고, 내가 만들어내는 현실이라고 믿는 아주 아름다운 철학이고, 자연과 동물의 심볼리즘이 엄청 많아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무튼 이 책은 자기계발서처럼 막 잘 사는 법, 행복해지는 법 이런 거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 살면서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관찰했다고 생각해, 나는. 이 책을 읽고 내가 무슨 방법 같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들을 덜어낼 수 있어서 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톨텍이 말하는 인간의 핵심 문제는 간단하게 이건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말, 사회의 규칙, 가족의 기대, 이런 것들을 의식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리고 그런 진실들을 톨텍은 약속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세계관에 모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이 해석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살면서 끊임없이 이런 약속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약속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역시 세상은 이런 거야. 난 이만큼만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내면서 살아갈 때, 우린 우리의 세상을 우리를 담고 있는 감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만의 삶, 우리만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싶을 때에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깨부셔버리는 거야. 폭력적으로 막 일탈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약속들이 내가 나의 의식 속에서 내가 원해서 만든 나의 약속들인지를 알아차려야 하는 거지. 그런 의식의 깨어남 없이는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을 담아낼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무의식 속에서 살아온 거지. 그래서 무의식 안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해석된 세계 속에서는 내 자아는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은 사실 행동 지침서가 아닌 우리의 인지 구조를 흔드는 것이 우선적이야. 너는 언제부터 이걸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니? 왜? 이런 것들을 이 책이 나한테 묻더라고.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누가 이 책을 반쯤 읽었는데 그 인지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나머지 4가지 약속은 사실 좀 시시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 그 인지 구조가 흔들어졌어? 그리고 깨부셔졌어? 그래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나만의 꿈을 꾸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질문할 거라고 난 생각해. 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도대체 내 목소리는 어떻게 찾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지? 사회가 해석한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이어도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한테 처음이잖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때 이 네 가지 약속이 나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 너한테도 그랬으면 좋겠고. 첫 번째 약속. Be impeccable with your words. impeccable 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나무랄 데 없는, 결점이 없는, 완벽한, 흠잡을 데 없는 뭐 이런 뜻으로 나오더라고. 아주 무거운 단어지. 근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 톨텍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야. 왜냐하면 톨텍에서는 말이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정의하는 도구야. 현실을 만들어내는 주문 같은 거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말은 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지. 이게 마술이라서가 아니라 말은 곧 내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이 내 세상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잖아. 전에 무의식에서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생각들이 내 세상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진정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말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거지. 내가 나의 감옥을 실수로라도 만들어내지 않는 말들을 하고 내 세상에 내가 직접 독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말을 통해서. 특히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 어떻게 말하면 생각인 거지. 근데 그 말들은 곧 나의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가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걸 아주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거지. 그냥 버릇처럼 겸손이라고 말하며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너는 너를 그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야. 너의 세상을 점점 줄여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생각해봐. 너를 내려 깎는 그 목소리는 처음부터 정말 너의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목소리, 그 생각들 누군가한테 물려받은 걸까? 사회에서부터? 아님 부모님에서부터? 아주 어릴 때 우리는 말로는 하늘도 날거든? 그리고 엄마, 나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며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그걸 믿어. 말만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걸 믿어. 그럼 언제부터 우린 우리가 하면 불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하고 우리한테 말해주기 시작했을까? 그게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린 그 불가능하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사회의 잡음 말고 너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으려면 혼자 있을 때라도 말을 할 때 솔직하게 나의 말을 해야 하는 거지. 그 말의 힘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사회가 내 머릿속에 넣은 생각들을 툭 하고 가볍게 뱉어내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내 목소리를 진정 나한테만 허락해주면 점점 내 목소리와 사회의 잡음은 다르다는 걸 배우게 되고 그 잡음을 버려버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언젠가는 진정한 내 목소리를 찾는 길인 거지, 이게. 남을 욕하는 대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찾아서 솔직하게 진심으로 칭찬하고 거짓말하는 대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면 점점 사회로부터 더럽혀진 나의 모습이 아닌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이 세상을 나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말은 내 세상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 So, be impeccable with your words. 두 번째 약속. Don't take anything personally.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인트로에서 내가 톨텍 철학에서는 나의 삶이 내가 꾸는 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꿈 속에서 사는 거야. 내가 만들어낸 고유의 세상에 각자 사는 거지. 어떤 똑같은 사건을 같이 경험한다고 해도 각자의 상처와 신념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야.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봤지. 나한테 빨간색이 내 친구한테도 빨간색으로 보일까? 톨텍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모두의 빨간색은 다 달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꿈의 표현일 뿐이야. 사람들은 진정한 나를 보고 반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를 통해 나를 해석하고 그걸 표현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의 말이나 태도는 대부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이지 내 존재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우린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 다 나의 얘기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을 필요 없는 데서까지 마음 쓰고 다치고 있는 게 대다수의 삶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저 타인의 꿈에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버리는 꼴이 되는 거지. 우리의 세상, 우리의 꿈은 우리가 만드는 건데 다른 사람의 꿈의 표현이 내 꿈에 영향을 미친다면 난 내 꿈을, 나의 세상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누가 너한테 너가 한 그 행동 이기적인 거야 라고 말했다고 치자. 그건 걔가 살아온 삶의 시선으로 그 행동을 바라봐서인 거지 너가 살아온 삶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완전히 다른 현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할 때, 아, 너의 꿈속에선 이게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 이 행동은 내가 이기적인 거구나. 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돼.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거지. 누가 표현을 했어. 근데 그게 맞는 말이야. 나의 현실에서도 그건 맞는 말이야. 그때는 개인적으로 말고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린.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세 번째 약속. Don't make assumptions. 추측하지 말라. 이건 불안한 사람들한테 어쩌면 제일 어려운 약속일지도 몰라. 우리는 문자 안 오면 알지도 못하면서 바로 이유 만들어버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혼자 결론을 내리고 사실은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마음을 이미 닫아버리면서 살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의도와 뜻을 추측하고 싶어 해. 우리는 이걸 직감이라고 부를 때도 있거든. 솔직히 대부분은 두려움에서 오는 추측일 때가 많아.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모를 때 가장 잔인한 스토리를 만든대. 근데 이 세 번째 약속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인 정서와 가장 맞지 않거든. 왜냐면 한국인들의 직감은 사실 외국인들의 직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 난. 왜냐면 우리의 문화가 눈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단어를 만들어 버린 것처럼 우리는 눈치껏 직감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살면서 아주 많아. 추측들이 문화를 통해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지.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해석은 두려움, 과거에서의 경험, 그리고 불안에서 나온다는 말도 부정할 수는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추측들을 해버렸을 때에 우리는 대개 질문을 멈추고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없던 갈등을 만들어버릴 때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가능하다면 추측 대신 질문을 해야 하는 거지. 물어보는 거 힘들고 명확함을 가지는 거 정말 불편한 일일 때가 많아. 하지만 어색해도 확인을 하는 게 우리를 지키는 선택인 거지. 왜냐면 추측은 당장은 편해도 그 대신 오래가는 고통을 만들어. 그래서 잠시 불편해도 대화를 하고 물어보는 게 난 거지. 그리고 첫 번째 약속을 해내는 사람이 질문을 하잖아? 그럼 그 질문을 무시할 사람은 없어. 첫 번째 약속을 지켜낼수록 이 세 번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 Always do your best. 항상 최선을 다하라. 처음 들으면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주 자비로운 마지막 약속이야. 왜냐면 이건 잘하라는 뜻이 아니야.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최선은 항상 바뀌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린 그걸 먼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해. 우리의 에너지 레벨, 건강,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 이런 모든 요소들로 인해 우리는 매일 숨 쉬는 것조차 바뀌거든. 매일 똑같이 만드는 커피도 맛이 다 달라. 항상 걷는 똑같은 출근길인데 어느 날은 넘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2분이나 더 일찍 도착할 수도 있어. 우리의 최선은 성과도 성공도 아니야. 이 네 가지 약속들을 무조건 완벽하게 지켜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의 의식 수준에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야. 너가 만약 이 순간에 실패를 했어. 그래서 너가 첫 번째 약속을 어기고 사회의 시선으로 타인을 욕하거나 내 자신을 욕하는 말을 했어. 그럼 그 다음 순간에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오늘의 에너지, 오늘의 한계 안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충분하다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지. 내 자신을 저버리지 않고 혼내지도 않고 뒤돌아보면서 왜 더 잘하지 못했냐고 자책하지 않는 게 포인트인 거야. 평생 이뤄내려고 노력해도 우리 모두가 항상 실수하게 되는 이 첫 세 가지 약속들. 그것들을 그저 매 순간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 그게 이 네 번째 약속의 포인트인 거지. 그거면 된 거야.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린 후회하지 않을 거고, 죄책감 느끼지 않을 거고, 내 자신한테 벌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내 자신을, 내 세상을 사랑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 약속들을 실수로 어기는 그 많은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자유가 생겨. 나는 다시 최선을 다할 텐가? 아님 내 자신을 저버리고 사회에게 내 세상을, 내 꿈을 다시 천천히 넘겨버리는 길을 걸을 것인가? 완벽하게 이 약속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야. 그저 의식하고 내 자신을 택하는 거, 그리고 매 순간 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깨어 있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그게 이 네 번째 약속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 이게 이 네 개의 약속 끝이야. 시시한가? 이 책에서 나오는 우리가 무의식 속에 만들어낸 그 세상 있잖아. 사회 규칙들과 타인의 기대 같은 걸로 해석해버린 그 세상. 나의 꿈 말고 사회의 세상. 그걸 톨텍에서는 Dream of the Planet 이라고 하거든. 그게 신기하게도 나한테는 칼 융의 Collective Unconscious, 집단 무의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집단 무의식은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한 기억이나 경험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을 의미하거든. 내 경험으로 내가 만드는 개인의 무의식도 당연히 있지. 하지만 그 무의식보다 더 깊은 층에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집단 무의식인 거야. Dream of the Planet은 인류 전체가 집단적으로 합의한 이야기, 즉 사회가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꿈이야.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성공인지, 어떤 감정들이 허용되고 어떤 감정들은 억눌러야 하는지, 무엇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 객관적으로 진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톨텍 관점에서 이건 학습된 믿음의 집합일 뿐인 거지. 살짝 다르지만 나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한정적인 것들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추측하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의심하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학습된 믿음의 집합 안에서 살아가.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 무의식을 깨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길 원하는 거지. Dream of the Planet 말고 Dream your own dream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고 남이 인정해주는 길이 아니라고 해도 의식 속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더 이상 무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깨어났기에 행복하지만 내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버거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 앞길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한테 이 네 가지 약속이 도움이 되길 바래. 나한테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도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주에 봐. 안녕.